내 몸이 궁금한 10대를 위한 호르몬 수업,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과 또 뭔가 새롭게 알게 된 점이었는데, 전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알고 있는 것도 많았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 주제에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이 책에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부분은 과학 시간에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 교육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겉에만 대충 이름만 하는 느낌이라면 이 책에서는 그것의 뜻과 어떤 약간 자세히 연관성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좋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참 부질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전자, DNA 때문에 뭐 인간이 조종된다 뭐 이런 얘기 이 때문에 인간의 존엄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이 책의 어떤 주장 중에 하나는 인간들의 많은 행위들을 이른바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 그 호르몬 때문이다. 뭐 예를 들면 중이병 이것도 호르몬 때문이다. 갱년기 이것도 호르몬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 뭐 인간의 의지 능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지점들이 하나 있었고, 또,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호르몬 때문인 게 밝혀졌으면, 그러면 이제, 호르몬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그럼 인간이 또 하나의 뭐 기계 비슷한 것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너무 나간 건데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는데서 개인적으로는 그 인슐린과 당뇨병에서 당뇨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잘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는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인슐린과 당뇨의 그런 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음. 그 다음은 약간 순서 이상해지긴 했는데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스마트폰과 그 중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스마트폰 중독이나 도파민으로 인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중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은 지금 어떤 경우에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이었는데,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부분은 스마트폰은 굉장히 뭔가 잘 짜여진 어떤 미로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 뭔가 더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중독성 강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많이 일으키지 않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이런 도파민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특정 행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면은 신경회로에 패턴이 새겨지는데 도파민은 계속해서 효과가 오래 머물지 않고 사라짐으로 이런 약간 보상을 정기적으로 원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려면 이런 도파민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요즘 말하듯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금고 안에 스마트폰을 넣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강제적인 장치를 쓰지 않으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멀어지긴 어렵겠구나, 이런 도파민과 멀어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럴까?
이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중독이 되도록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걸까라는 분이 첫 번째 정말 그럴까. 두 번째 그렇다면 나도 뭐 이렇게 독서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호르몬 그런 걸 자기가 알아서 아이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뭐 그런 생각. 세 번째 우리가 그 애덤 스미스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기심 그냥 각자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 스마트폰 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열심히 이 앱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스마트폰 중독이고 우리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 애덤 스미스의 말은 틀린 건가? 그 사람들의 문제는 과연 무언가? 빵집의 사장님이 빵을 열심히 만드는 것들을 그 자체로 이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앱을 만드는 사람이 앱을 더 열심히 만드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 앱을 만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앱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 앱인 건가라는 그런 제한 조건을 둬야 되는 건가. 즉 빵을 열심히 만든 사람인데 예를 들면 뭐 불량식품을 열심히 만들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애덤 스미스는 빵을 예를 들었던 거니까 그렇다면 그 앱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심에 따라서 열심히 만든다고 애덤 스미스가 꿈꿨던 그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면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제약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스마트폰 앱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스트레스 이런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스트레스, 여기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스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또 자신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트레스 다스리기라는 방법에서 이 책에서는 뭐 약간 식사 잘하기, 운동하기, 충분히 잘 자기, 뭐 즐거움을 주는 활동하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그 스트레스를 사실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그거 자체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부딪혀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저는 학생이니까 학교를 예시로 들자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때, 뭐 친구와 싸웠을 때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기보다는 학교에서라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위클래스나 상담 프로그램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직접 마주하는 용기 있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나머지 그냥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런 운동하기나 충분히 잘 자기 등 같은 뭔가 건강한 루틴을 만들면 그 루틴 안에서 조금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요? 이건 하경이라네. 하랑이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네. 그쪽 부분은 내가 먼저 해, 하랑이 먼저 해. 하랑. 네, 아? 그러면 있고요. 그래.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좀 누워 있거나 아니면 좀 매운 거나 좀 달달한 걸 먹으면서 좀 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시간이 지나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다음에 좀 다른 일을 해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스트레스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분해가지고 이로운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민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편 아닌가 싶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을 때 일단 회피해서 뭐 그 유튜브 요즘 유튜브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걸 일부러 좀 이렇게 봐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스스로를 좀 이완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쓰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는 나쁜 방법 뭐 학생들한테 할 얘기 아닌데 밤에 이렇게 뭐야 맥주를 이렇게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고 뭘 한다던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처럼 돼갖고 막 살찌고 뭐 이러면서 내가 의지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게 참 문제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변명거리가 생겼어. 내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야. 라고 뭐 이렇게, 그러한 생각이라는 부분들에서 그 호르몬이라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또 잘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 물론 또 호르몬을 조절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있는데, 뭐 그런 생각들을 좀, 음,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 그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똑같은 건데 그 전에는 내가 그러니까 생활을 바꿔라 라고 이제 바로 그렇게 내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생활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더라면 이 책에 따르면 내가 그렇게 된 게 어떤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렇고 그럼 그 호르몬의 작용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가는데 그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결국은 그 전에 생활을 바꿔라고 하는 부분과 사실은 거의 일치. 그러면 이제 아까 조삼모사라고 했던 것들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건가 아닌가라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면서 사람들이 생활을 바꾸지 아니하고 호르몬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호르몬 약이라던가 호르몬 주사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긴 거야.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우울하다. 그럼 음, 사람들이 보통 뭐냐면 우울하면 너가 햇볕을 쬐. 음, 우울하면 사람들을 만나. 이런 처방을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왜 우울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우울하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에 작용을 하는 거야? 정신.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것들이 밝혀진 거야. 그럼 그 호르몬을 그럼 더 그 뭐야 분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햇볕을 쬐. 사람을 만나. 어차피 처방이 똑같아. 근데 그 호르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또 한 가지는 우울하면 호르몬 약을 먹어. 음, 그러면 너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새로운 방식이 하나 더 생긴 거지. 음, 지금 쌤 얘기 하나가 이해가 가? 네. 그 부분들. 그래서 그 전에는 우울하다 이러면 야, 네 의지가 약해서 그래. 네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근데 지금은 그거를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 호르몬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그 우울감 그러니까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분비해서도 잘 안 돼서 네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거야. 라는 식으로 그것들을 뭐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처음 했던 얘기.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인간이란 존재가 마치 기계처럼 기계에 연료가 부족하면 기계가 안 가잖아. 뭐 뻑뻑하면 오일을 뭐라고 그러지? 뭐 윤활유 뭐 이런 걸 넣어주면 그 뻑뻑한 게 뭐 해결되잖아. 뭐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라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게 이제 그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 하랑이가 책을 못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냥 그 책 내용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오늘 수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또 이 책 자체가, 어쨌든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지식을 주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그런 개념,
이런 단어, 뭐 이런 용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도 하고 또 주장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그 개념들을 좀 이렇게 함께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다뤘던 문제, 스트레스 호르몬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44쪽. 자, 44쪽, 45쪽, 46쪽 읽으면 스트레스라는 것에 관해서 그 스트레스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과정이 나오더란 얘기야. 그 연구 과정,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까? 누가 언제? 한스, 한스 셀리에가 어, 하스 셀리가 언제? 1934년에 호르몬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 약 90년 전에, 그러니까 90년 전 이전에는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호르몬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쥐한테 그 호르몬을 주사해서 변화를 관찰했어요. 음,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유사 그리고 면역 조직은 위축되고 위에는 궤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그 호르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란 걸 깨달아서 다른 원인을 찾아봤는데, 이제 실험 과정에서 쥐들이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생겼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어, 즉, 원래 실험은 다른 실험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실험군이 있고 이제 대조군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실험군, 대조군에 대해서 하랑이, 실험군, 대조군이 뭐야? 여러분들이 과학 실험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로서 실험과 대조군을 두지. 하게 이게 뭐야? 그 어떤 걸 실험하고 싶을 때 음. 그 실험군한테는 그 실험하고 싶은 걸 투약을 하고 대조군한테는 다른 물질을 투여해서 그 물질 빼고는 다른 거는 다 변인 통제를 통해서 똑같이 맞춘 다음에 그 물질만 다르게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지. 선생님이 여러분 독서 교육이 그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독서 교육을 해갖고 이런 성과가 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이 향상되었다. 라고 해갖고는 뭐해?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를 놓고 그 친구들에게는 독서 교육을 안 하고 여러분한테 독서 교육을 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초기 값을 놓고 그다음에 독서 교육을 실시한 나중에 값을 비교해서 원래 안 했던 친구와 했던 친구들을 비교함으로써 그이 독서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입증이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가장 그 실험하는 그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그 요 부분에서 독서 교육을 내가 했어. 여러분이 국어 어휘력 10점이 올랐어. 야, 내가 10점 올랐다 했는데 안 했던 애들도 10점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이거 독서 교육을 해서 시험 오른 게 음, 아니라는 거야. 그랬을 때 보면은 그냥 시험 그 뭐야 문제가 쉬웠거나 뭐 음. 다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거겠지. 이해가? 어, 네. 그 부분들에서 근데 어쨌든 이걸 보니까 동물 그 실험 과정에서 쥐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힌 결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증후군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밝혀낸 것들을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명명하게 되면서 이제 이른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게 말하면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린 거. 이 사람이. 근데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의사 선생님들이 뭐 제가 왜 아픈가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르겠으면 그냥 뭐야? 스트레스 때문에. 음. 라고 해서 만병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손꼽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7쪽에 보면 이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상당히 부정적이잖아. 부정적인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는 잘 다스리면은 적절한 긴장을 일으키는 생활의 활력소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반응을 나타내서 적응하게. 그렇지. 환경에 노출될 때,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낯선 환경에 의하면 내 몸이 긴장이 되고, 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 근데 이거 도대체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나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가해져야, 그래야 긴장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야. 음.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결코 뭐 하지 않다는 거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았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두 가지 나왔네. 뭐하고 뭐? 48쪽.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 아,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라는 부분들인데 요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 용어는 외워야지. 근데 이제 외우는 방법이 두 가지지. 하나, 기쓰고 에피네프린, 코르티솔 막 반복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주 뭐해? 노출함으로써 자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하랑이 하경이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근데 매주 만나다 보니까 하랑이 하경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 거잖아. 선생님이 막 밑줄치면서 강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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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뭐 새로운 사람 이름 외워야 된다. 그럼 그때 그렇게 해야겠지. 꼭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에프네프린과 코르티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이 이제 좀 더 이제 더 자세히 나왔는데 우리 뇌에서 이제 뭐 담당하는 부분이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분이 편도체. 도체가 이제 그 이른바 그 아몬드 음. 우리 즉 봤나 안 봤나 아직 아몬드 전 봤는데 논술에서 문제 안 문제. 수업에서 안 했고 우리 이제 아몬드라는 책도 한번 보게 될 건데 그 아몬드라는 책이 이제 그 편도체의 이상을 갖고 있는 친구였던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근데 그 편도체가 아몬드 모양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아몬드 뭐 이렇게 제목이 붙은 걸 알고 있는데 이 편도체의 그 문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그 신경계가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요 에프네프린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야? 에피네프린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높여. 왜? 어, 혈액량을 증가해서 산소와 연료를 공급하고 그렇지. 억제돼서 혈액을 정신이 증가한 산소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결국 우리 몸이 뭐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느슨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우리 몸이 어떤 뭐 뛰던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뭐 이렇게 적이 나타났을 때, 뭐 맹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 그 도망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근육이 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뛰려면 심박수 그 뭐야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그 영양분을 많이 태워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또 에피네프린 호르몬에 의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화관으로 가는 혈액은
소화관 어떻게 한대? 소화관과 배뇨 기능은 억제예요.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하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긴장이 풀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허기도 느끼고 뭐 화장실도 급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온 우리의 온 신경이 오로지 그냥 뭐 도망치는 거, 음. 생존하는 거에 관심을 갖도록 그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그 통제하는 그 물질 그게 바로 우리가 호르몬이고 여기서 특별히 그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뇌가 그냥 이렇게 바로 명령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뇌가 바로 이렇게 명령하는 그 뭐야 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령. 전령이 뭔지 알아? 전령. 전쟁터에서 그 소식전하는 거. 통신병. 아, 전령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종이에다 써갖고 그거 뛰는 거지. 그래서 그 무슨 마라톤의 유래? 아, 그 전령이 무슨 뭐 이렇게 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승리의 수직을 전한 게 아니래. 오히려 뭐 다른 또 뭐 얘기가 좀 있던데 어쨌든 그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되어서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에. 아까 앞에 거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심박수 증가시키고 혈압 혈당을 높이고 팔다리 근육을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반면에 혈관은 수축해서 소화관은 멈추게 하고 배뇨기능도 멈추게 하는 게 에피네프린의 역할. 자, 50쪽에는 뭐가 나와? 뭐의 역할? 코르티솔. 코르티솔이라는 아까 이제 두 가지로 해서 호르몬. 자, 코르티솔 역할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혈압을 올리고 혈당 증가시키는 반응 나타낸다. 똑같지? 아까 에피네프린하고. 그게 뭐가 다른 거야? 통증을 느껴지게 하고 심장과 생기는 거. 통증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성장과 생식 기능 억제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르네. 아까 그 에피네프린은 소화 기능과 배뇨 기능을 멈추는 반면에 얘는 지금 코르티솔은 통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성장과 생식 기능을 억제한다. 왜 통증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야 될까? 그래야지 좀 더 집중력을 되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아픈 거 느끼고 그러면 아야 하고 또 안 도망갈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근데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막 도망칠 때는 막 가시밭길 막 뛰고 막 그러는데도 뭐 그 아픈 줄도 모르고 뭐 도망가잖아. 살아야 되니까.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막 상처 나고 막 그때 가서 이제 것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그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과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면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아까 그 몸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고 돌아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덕분에 사자에게 쫓기거나 무서운 샘에게 야단을 들어도 우리가 뭐 하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럼 가끔 있죠 막 선생님이 막 소리 지르면 애들 기절하는 애들이지 진짜로. 어? 그러면 결국 뭐가 어떻게 이거에 따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 시스템이 잘 안 돼. 그렇지 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인 거지. 이거는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가 야 이 자식아 하고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얘가 뭐 그런 애도 결국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523 쪽에 자 그런데 이제 현대 들어서 과거하고는 다른 양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만성 스트레스. 응? 어. 만성 스트레스는 무슨 차이야? 그 전과. 신체적 활동이 없고 음. 에너지 어, 분할이 되고 건강을 준비.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온 어떤 인간의 DNA에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진화되었다는 거야. 즉, 기본 장착이.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육체적 활동은 많이 감소하고
정신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데서 갖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에너지 고갈은 거의 없음에도 당분이 많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찾게 된다. 아까 그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분비가 들어서 심장박동이 높아지고 막 그 혈액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 갖고 그걸 많이 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음식이 땡기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어? 그런데 열량 소비는 안 됐는데, 그 열량 소비된 줄 알고 뭐라는 거야? 그런 걸 찾는다는 거야. 음. 아까 하랑이가 얘기했지. 하랑이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매운 거나 달달한 매운 거나 달달한 음식을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먹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선생님도 보니까 아까 오늘 뭐 일을 뭐냐고 뭐 하고 나면 그럼 내가 맥주 한 잔을 먹어야 되겠다. 뭐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풀렸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라는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한대? 과식과 폭식을 일으키고 음. 그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서 회복하지 않고 지방만 쌓여요. 그래서 이른바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뭐 뱃살만 생긴다, 라고 복부 지방만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복부의 내장 지방이 잘 생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 그 뚱뚱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른 비만이라고 알아 혹시? 마른 비만. 말랐는데 빼빼 말랐는데 그 비만인 그런 경우가 바로 요 복부의 내장 지방이 잘 쌓여갖고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음식을 조절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음식 조절이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원인이 뭘 찾아 제거해야 돼?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도록 해야지.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이건 음식을 더 안 찾을 거고. 그래야 이제 뭐야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들을 막게 되는 거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한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때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장 지방이 안 쌓이게 하면 어떻게 돼? 다른 얘기한다. 다른 게 뭐라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 어, 다른 방식? 그러니까 먹는 거 빼고, 그치. 또 먹는 거 빼고 다른 방식 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움직여야지. 옛날처럼. 그리고 먹어야지. 이해가?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움직여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채워서 제로를 만들었다. 원래로 돌아왔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데 안 움직여. 근데 먹어.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게 내장지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움직여야지 가서. 그래서 운동으로 풀고 뭐 이러고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라? 그래서 그 복부 비만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54쪽에 수면 시간. 수면 시간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증가한 코르티솔은 수면의 질을 불량하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56쪽에 세트 줄. 그러나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렙틴 분비는 줄어들고 그렐린 분비는 늘어난다. 우리 몸은 필요 없는 배고픔을 느끼고 과식을 하게 된다. 까지 자, 하경이가 책을 잘 읽은 사람인지 안 읽은 사람인지 여기서 이제 티가 납니다. 자, 그러나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렙틴 분비는 줄어들고 라는 부분에서 렙틴 분비가 줄어드는 게 왜 문제야? 하경. 렙틴 분비가 늘어난다. 하경이 지금 겁먹어. 스트레스가 하경이 지금 스트레스가 팍 어? 렙틴 그게요. 분비가 줄어들고 이게 왜 문제야? 하경아 당황스럽지?
자, 몇 쪽을 보면 되냐면 93쪽, 94쪽. 네. 아. 왜? 뭐가 나와? 그 렙틴의 주사항에서 살이 빠지는 그 렙틴이라는 게 뭐야? 렙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렙틴 호르몬이 그 피하 지방에서 만들어져서 배고프다라고 생각. 음, 그래서 우리가 렙틴이라는 부분들이 포만감을 느끼게 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렙틴 분비가 되어야 내가 이제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겠다? 그만 먹어야겠다. 음, 근데 렙틴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러면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열량만 높아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저기도 마찬가지야. 그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에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유전자마다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유전자는 눈동자 색깔을 조정을 해. 이 유전자는 뭐 콧대 높이를 조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눈동자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A라는 유전자를 바꿔주면 되지. 뭐 콧대를 막 바꾸고 싶으면 B라는 유전자를 바꿔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다는 거야. 유전자 조작과 관련돼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그 경고하는 사람들은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야. A라는 유전자를 바꿨을 때 이 A라는 유전자가 눈동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A라는 유전자를 바꿨을 때 알 수 없는 다른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유기적이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우리 호르몬 체계 얘기하다가 왜 쌤 갑자기 유전자 얘기를 왜 해?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연관돼 있냐? 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유전자. 호르몬. 아, 호르몬 분비도 여기 보면 렙틴 호르몬은 뭐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아까 무슨 뭐 이름도 못 외웠어. 아직. 무슨 티솔? 이런 스트레스를 뭐 저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역할들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이 한 가지 호르몬이 한 가지 역할로 1대1 대응이 역시 아니라는 거야.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호르몬들 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다는 점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놓치지 않고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렙틴 분비는 줄어들고 그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이 폭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더라라는 얘기들. 그래서 결국은 수면 부족 때문에 다이어트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어떤 계속되는 주장들 중에 하나는 잠을 잘 자라 라는 것도 이 책의 거듭된 주장들 중에 하나지. 하나가 반가워? 이 책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 그 여러분들 부모님과 세상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어? 야,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냐?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고 하지 않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막 무슨 사당 오락 이런 거 들어봤어?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사당 오락 못 들어봤어? 음. 4시간 자면 당선하고 5시간 자면 탈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가려면 너가 수면 시간을 뭐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수면 시간 줄여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너 잠자면 뭐 한다? 너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횡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지. 하나의 관점은 좋은 데 가려면 그만큼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 나도 올해부터 수면 시간 줄여갖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그 의지를 막 화를 태우는 그런 유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요인이 또 다 나뉘어. 하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느냐. 내 몸 상해가면서까지. 어? 내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좋은 대학 가는 동안에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 좋은 대학 가는 게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내 몸의 건강과 내 정신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좋은 데를 가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주장을 아예 꺾어버리는 거야. 이 책처럼. 수면이 부족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러면 뇌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면 제대로 공부도 안 된다. 그래서 충분한 숙면, 뭐 그 충분한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면을 취해야,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 수면 시간을 줄일 것이 아니라 수면 시간은 충분히 갖되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도를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경이는 어느 게 제일 솔깃해? 2번, 3번 중에 뭐 또 다른 4번, 5번 있을 수 있겠는데, 쌤이 어쨌든 지금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건 1번, 2번, 3번이거든. 선생님 때는 무조건 1번이었어. 쌤 때, 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번만 얘기했어. 1번, 1번, 사당으로. 그래서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맨날 쌤이 그래서 일기 쓰는 게 막 그런 거였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잠을 어떻게 줄이고 뭐몇 시간 공부하고 막 이런 생각만 계속 했었어. 그래서 맨날 며칠 하다가 안 돼갖고 맨날 막 좌절하고 막 의지의 부족이고 막 이러고 그랬다. 쌤, 어, 대학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뭔가 시험을 앞두고, 그분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냥 제일 현실적으로는 3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결과를 봤을 때, 밤을 새는 애들은 밤을 샌다기보단 잠을 줄이는 애들이 많은데, 음, 결과적으로는 음, 그 잘 시간에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 더 집중을 한 친구들이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그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는 시간에 다 집중을 되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실 애들이 말하기를 밤을 샌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시간이 많게 느껴지고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서 그냥 대학은 모르겠고 기말고사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잠을 줄이는 것보다 나머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3번 하랑이는 그래도 잠을 공부를 하는데 응? 충분히 자고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피곤하지 않고 좀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3번이야? 네, 2번이야? 신경. 3번? 아유, 그 좋은 대학들은 다들 가겠다는 그 강한 결심들이 있네. 좋은 데 안 가도 돼. 이건 아니네.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이 하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59쪽 밑에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달리 뭐가 필요하대? 행복 호르몬, 그 행복은 뭐 있던 거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 제일 첫 번째 걸 왜 빼먹어? 제일 흔한 아, 도파민.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역할 뭐래? 60쪽에
도파민은 기분 좋게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세로토닌은 우울한 감정을 줄여줘요. 우울한 감정을 줄여주고, 엔돌핀은 행복하게 하고, 아, 통증을 줘요. 행복하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고, 옥시토신은 신뢰, 배려심, 유대감을. 신뢰, 배려심, 유대감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야. 쌤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이 책을 읽으면 쌤이 좌절하는 경우가 유대감, 내가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내가 협력하겠다는 그 마음도 옥시토신이 잘 분비가 되어 그런다는 거잖아. 우리는 그동안 이것들이 그 사람이 타고났냐, 아니면 무슨 뭐 교육에 의한 결과냐, 뭐 이렇게 막 따졌었는데 아니야, 호르몬 때문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면 옥시토신 이 호르몬을 사람들한테 뭐 하면 돼? 한 방씩 놔주면 되잖아. 그럼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 아니야. 이런 해결책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네. 어?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 그렇게 지금 주사를 이렇게 다, 한 방씩 맞힌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인간의 존엄성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할 수 있다는 도덕 시간에 배운 게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 네. 그렇지, 그런 시도를 하겠네. 화랑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어, 스트레스 음. 호르몬을 그러니까 과학이 만들어가지고 투여하는 거에 대해 말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옥시토신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 배려심, 유대감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라잖아. 그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사람들을 믿고, 배려하고, 내가 너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우리는 같은 팀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결과를 나잖아.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자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 근데 어차피 호르몬도 내가 그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호르몬을 내보내는 그것도 어차피 그것도 나의 일부니까 그냥 그렇다? 싶을 별로 없다? 별 생각 없어요. 별 생각 없다. 쌤만 괜히 민감하게 말하는 건가?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음, 이제 그게 앞뒤 관계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분비된 건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호르몬을 뭐 하면 분비하게 만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냐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있지, 그 뭐야. 큐피티 화살. 네. 큐피티 화살이 가능한 거야. PPT 화살을 쏘는 게 결국 주사를 팍 놓는 거야. 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을 그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음. 신화 속의 이야기가 과학기술로 구현될 수 있냐는 얘기야. 근데 그게 그 앞뒤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음. 사랑하면 호르몬이 나오는 거지. 호르몬이 나왔다고 사랑하는 거 아닌다라는 것도 또 증명될지도 모르지. 그건 네. 선생님 잘 모르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여기 보면 방법이 쭉 나오는데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 생리성 식단 위주 영양가 있는 식물성 식단 유지에 영양가 있는 식사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음. 있고 요 뒤에 보면 이른바 초가공식, 가공식품, 가공 음식이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또 사실 이 뒷부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가공 음식이 호르몬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넘어가고 나중에 사랑 읽어보고 그래서 식물성 식단 유지에 영양가 있는 식사하기. 두 번째가 규칙적으로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특히 그 운동이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거. 그 강도를 정해놨어. 근데 이게 이해가 가?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강도라는 게? 음. 네. 노래 나를 부르는 게 힘들어? 나를 네? 위해 어? 나를 위해 돼요. 하랑이 이해가 되고 하경이는 나를 위해 되는 거. 쌤이 노래를 잘 못 부르고 노래 특히 부르는 게 없어갖고 이게 대화 대화하는데 노래는 부를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쓰는지 그런지 모르겠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충분히 잘 자. 충분히 잘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후인 오전 6시에서 8시 무렵에 최고로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한밤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카페인 섭취 줄. 카페인 섭취 줄이기. 그래서 요즘에 근데 워낙 사람들이 카페인 섭취가 너무 많지. 특히 뭐 여러분들은 아직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카페인 음료를 열심히 마셔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또 자기 몸 안에 호르몬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즐거움을 주는 활동. 즐거움 주는 활동하기. 여섯 번째가 명상하기. 명상. 일곱 번째가 깊이 호흡하기. 깊이 호흡하기. 여덟 번째가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누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야,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잘 실천되느냐라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그런 특징들은 어쨌든 호르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호르몬 관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 방향들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또 이 책의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150쪽에 아까 확인해 또 다뤘던 부분들이 이른바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그 스마트폰과 관련되어서 자, 스마트폰 관련돼서 역시 나오는 호르몬은 뭐? 153쪽. 음, 어? 음. 맞아. 도파민이라는 거야. 그럼 스마트폰하고 도파민이 무슨 관계냐? 154쪽에 나옵니다. 도파, 스마트폰은 우리 도파민은 그 개발하는 그 패턴을 분석하는데 그게 핸드폰으로 귀결돼가지고 핸드폰 중독을 일으키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이 그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크게 이용하는 게 뭐라는 거야? 어떤 원리? 보상? 보상.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파민이 증가하고 그 도파민이 그런데 짧게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도파민을 맛보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야? 155쪽, 셋째 줄. 메시지는, 네. 메시지나 SNS로 음, 알림을 통해 도파민 보상을 유발해. 알림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 하는 방법이? 알림을 꺼놔요. 알림을 끄는 방법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저기 뭐야, 아까 금고 속에 집어넣고 안 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알림을 꺼놓는 방법.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알림을 다 꺼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 또 알림을 꺼놓으면 안 좋은 점 두 가지. 소식이, 어? 소식이 느리다. 하나가 뭐였지? 끊겨. 그 소식을 아는데 좀 느리다. 아, 그렇지. 막 사람들이 짜증내. 너, 씨, 왜 저기 빨리 연결 안 하냐? 몰랐어. 나는 몰랐어라고 해. 그게 문제. 근데 그렇게 또 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주 들여다봐. 이해가? 네. 알림이 울릴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알림이 오지 않아도 혹시 뭐 내가 놓친 거 없을까 봐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뭐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보상이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른바 역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래서 쌤이 알고리즘하고 싸워. 쌤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뭐 이렇게 한 것만 자꾸 보여주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 알고리즘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거를 막 뭐야 집어넣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근데 과연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싸우는 편이야 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에 내가 그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런 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6, 157쪽에 이제 나오는 용어 또 뭐 나와? brain. 브레인 해킹이 뭐야? 어떤 앱을 자꾸 사용하도록 앱을 설계한다. 음, 그렇지.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설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의 조바심 혹은 본능적 불안감 해소 심리에 스마트폰 앱 설계를 나눠두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그 일자 카카오톡에 이제 일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상대방이 그걸 확인했나 안 확인했나를 자꾸 이렇게 보게 만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예전에 그 마케팅 관련 뭐 그 책을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브랜드 관련 책을 이거 본 적 있나? 누가 뭐 내 대에 브랜드를 심어였나? 뭐 이런 책. 쌤이 지금 워낙 다른 친구들랑 책을 많이 보니까 누구랑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른바 이 브랜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심리 연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심리 연구를 넘어서서 이제 뭐 연구까지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호르몬 연구까지 하는 거야. 뇌 연구까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이것들을 심어 넣을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그 뭐야, 큰 싸움들이 이른바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누가 쟁탈할 것이냐, 음. 누가 뺏을 거냐. 이게 가장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카카오톡의 경쟁자는 카카오톡이 SNS잖아. 그럼 카카오톡이 SNS면 뭐 카카오톡의 경쟁자면 뭐 다른 SNS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솔직히 왔다 갔다 잘하는 거. 라인? 라인이라던가 그렇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카카오톡의 경쟁자가 유튜브라는 거야. 카카오톡의 경쟁자가 뭐 TV라는 거야. 넷플릭스라는 거야. 왜? 왜 카카오톡의 경쟁자가 넷플릭스고 카카오톡의 경쟁자가 왜 뭐 TV야?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느라고 카톡을 잘 안. 그렇지. 넷플릭스 보느라고 카톡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카톡을 안 하,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머무는 시간이 많아. 음. 그 사람들 관심을 어떻게든 이렇게 끌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숙제인 거야. 교회 목사님들도 최고의 고민이 그거야.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활이 바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계속 이른바 잡아둘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고민들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뭐 학교 쌤도 마찬가지, 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관심을 갖고 있냐. 근데 이제 쌤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막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안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커다랗게 두 가지 정도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스마트폰 열감적인 호르몬 이후 뭐 이걸 살펴봤는데 하경이 또 하랑이는 하랑이는 못 봤다고 그러고 하경이는 성장 호르몬 이런 거에 관심 없었어? 네. 네, 별로 이, 관심 없어. 이미 틀린 것 같아서. 이미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 뭐야 팔장 성호르몬 같은 경우가 좀 여러분들 같은 어제 쌤이 그 남학생 애들하고 수업을 했던 거야. 중학교 그 여러분 나 같은 학년 거기 남자애들이 많아. 근데 그 남자애들이
팔짱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팔짱을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부분들이 어쨌든 뭐 여긴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그 선생님이 뭘 보려고 했냐면 그 남자애들한테 138쪽, 139쪽을 보라고 그랬어. 왜 선생님이 138쪽, 139쪽을 남자애들한테 보라고 하는지 알겠어?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갱년기에 진입을 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들 사춘기의 어떤 그런 호르몬의 변화를 이해해야 되듯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바톤 터치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뭐야? 여러분 부모님의 호르몬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잠깐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사당어. 사당어는 뭐야? 21년간 당뇨병 나오지? 네. 곧 여러분 부모님이 곧은 아니고 어쨌든 좀 지나면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 50대 정도 되시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요 것들이 거의 뭐 기본 세트처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50대거든. 선생님 친구들 그 또래 만나면 약 먹는 거 있나 물어봐. 약 먹는 거. 다 약을 뭐 한두 가지씩 먹고 있어. 근데 그 약이 대부분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 셋 중에 한두 가지씩 먹고 있는 경우가. 그리고 그 약 하나도 안 먹으면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서 또 당뇨라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에 워낙 당뇨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이 책은 그 인슐린 그 쌤이 요 부분에서 사실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책이 그나마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랑이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 책들 읽는 것들이 여러분 학교 그 생물학, 생물 시간 뭐 이런 부분에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생물과 관련된 것보다 더 떠나서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자기가 잘 이해하는 것들, 이것들 부분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그 뭐야, 단편 소설책 같던데 막 일단 책좀 볼게. 다음 주도 책이에요? 아니야? 아니. 다음 주 책이고 다다음 주에 글쓰기. 아, 저기를 좀 바꿔서 3주에 한 번씩 글쓰기 아, 한 네. 번씩 걸로 바꿔서. 왜 아, 글쓰기 쓰고 싶어? 아니, 상관없어요. 마, 마구 눌러 새로 고침이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도 잘 지내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아.